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8포인트, 0.01% 상승한 2091.7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내린 645.0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어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지난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의 차관급 실무 협상이 진행됐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그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반등 추세를 이어왔던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번 주 중에 미국의 농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중국 대표단들이 전격적으로 방문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협상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불거진 건데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전 세계 시장은 더욱더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던 코스피의 기술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조정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푸짐한 상품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0.01% 아주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켰거든요. 네. 무려 12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서 2,100선 올라갈까요? 일단 2,100선을 올라가는 거는 저는 뭐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거는 가능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코스피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종목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갔지만 사실상 오늘 보시면 어때요? 상승 종목이 370개, 하락 종목이 430개로 오늘은 이제 전형적인 하락장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누가 끌어올렸느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거기다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쪽들 이쪽으로 자금들이 좀 쏠리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동차에 꽂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꽂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기관들이 이제 그쪽 한쪽 방향들만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그렇게 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자동차나 반도체 이쪽에 힘이 좀 닿는다면 당연히 지수도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지금 기관들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사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사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상승 방향 가는 것은 저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관들이 어느 쪽에 선택 들어가는지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도 같이 동참을 하셔야 지금은 수익을 내기 좀 편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양대비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잘 가다가 7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장 초반에 쭉 빠지더니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0.6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굉장히 많이 빠져주면서 지수 하락을 더욱더 부추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걱정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내일장이 좀 디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헬릭스미스라든지 HLB 임상 결과를 앞두고 나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 자체가 좀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마감하고 나서 헬릭스미스 공시가 하나 떴죠. 연기 발표를 하면서 내일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좀 좋지 않은 영향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시각들이 많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그 3상 결과를 이야기도 하겠지만 또 기업 설명회까지 헬릭스미스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장 진행된 장중까지는 아마 관망 분위기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같은 경우는 제약주의 임상 결과에 따른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눈치가 계속 보기, 뭐 관망하기, 눈치 보기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될 거고 일단 화면을 통해서 오늘 시가 중에 상회 종목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마이너스 3%의 이제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에서 집중되고 있는 업종에서는 제약바이오 중심에서 가장 이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는 좀 고비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업종의 코스닥 지수를 보시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650포인트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제약바이오 업황 개선이 다시 한번 나오는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계속해서 추가로 좋은 긍정적인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한다면 650포인트뿐만 아니라 향후 700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이번 한 주를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서 두올 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이요.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11시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쭉쭉쭉 올라가더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사실 8월부터는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다가 오늘 갑자기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두올 산업이요. 우리가 정치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오늘 올라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맞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두올 산업이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7월 달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7월 달에 보시면 정말 조용하던 주식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상한가도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그만큼 하락을 했고 무려 2,500원짜리까지 갔던 주식이 거의 600원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완전 산산조각이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막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죠?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쪽 관련된 자유한국당에 관련된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려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올 산업이 그동안 많이 내려왔다는 거에다가 정치적인 요소까지 합쳐져가지고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재료는 굉장히 단기적인 재료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승세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두고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캐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기아차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5.45% 상승하면서 46,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요. 사실은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오늘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코스피 진단을 할 때요.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두각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업종들이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중에서도 기아차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기아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를 좀 묶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의 매출 확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북미 쪽으로 시작해서 지금 신차가 계속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 확보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전부터 뭐 팰리세이드가 출시됐을 때부터 가장 인기가 좀 핫했었던 그때 이제 차량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차량 신차도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이라든지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자동차 차량 같은 경우는 완성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기술력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한 이 미래 성장성을 같이 한번 돋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이 구간 자체에서도 기아차의 외국인 물량들, 기관 물량들이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개선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개선 분위기 역시도 부품주라든지 완성 차량들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 자체도 함께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징적으로 단기적인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겠지만 일단은 이런 업종을 끌고 갈 수 있는 완성 차량들도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아차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유니온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는 6,000원으로 설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매수일인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음봉을 띄워주면서 우리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요, 우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잘 안 풀릴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저는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또 안 돼가지고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좋을 때 항상 베스트와 워스트 두 가지를 항상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출연을 해서 뭐 주말에 이슈가 나올 것이고 이슈를 통해서 뭐 다음 주에 방향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주말 이슈를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뭐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메리트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가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뭐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 개선에 대한 뭐 수급 긍정적인 방향대로 뭐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매수할 기회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는 미중 협상 불발 시점에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저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5,170원 이하로 형성이 되면서 저가가 5,050원대까지죠. 그래서 일단은 5,000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오늘의 기회를 잘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고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항상 이 미국 측에서는 항상 빅딜을 원하고 이게 뭔가 원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떠한 딜을 원하고 어떠한 협상을 진행을 하던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좋은 구간에서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좋은 구간에서 매수 공략을 하셔서 좋은 구간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홀딩 전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5,500원 부근에 매물 한 번이 있습니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5,500원 이상에서도 비중 축소 좀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적폰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초록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는 2,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기가 막히게 또 파란불을 착착착착 켜주면서 사실 0.5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장 후반까지만 해도 파란불을 켜면서 우리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선물로 줬는데요. 이 종목이요. 정부 콘텐츠 사업의 정책 수혜주다라면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그 정부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뭐 정상회담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어쨌든 정책주는 간다라는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초록뱀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 규칙상 오늘 시가로 저 매수가가 잡혀 있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적정 매수 단가는 1,700원에서 1,650원 사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략을 잘 꼼꼼히 참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중에 기다리셨다가 1시 넘어서부터 1,7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서 편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 정도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익 보신 거 계속 지켜가시면서 저는 목표가 2,200원까지 보유하시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잘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또 우리의 시장을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이슈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을 했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대북 관련 종목일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게 되면은 혹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기 전에 이미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북한 한반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광복절에도 우리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한반도에 이제 평화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대북 멘트를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협주나 이쪽에 대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시세가 너무 많이 났다면 제가 오늘 안 가져왔을 텐데 또 분위기가 오늘 또 약간 좀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뒤통수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중에서 한 종목으로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맞아요. 경협주들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차트를 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발생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시장에서 거의 사실 못 가다시피 했었던 네. 그런 분위기였죠. 북한에서 막 미사일도 쏘고 막 이러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사실 북한도 그거는 그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랑 교류하는 것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양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경협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7개월 동안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닌데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중대한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주 중에서 소리 없이 아직도 바닥에 잠들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거래량이 발생해서 방향을 상방으로 돌린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가 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다. 이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좀 잘 보일 텐데요. 이렇게 두 번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양규비 전문가님, 저는 조금 배우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이 거래량이 터지고 변곡점이 좀 형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예시 종목들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답 맞추기 전에 어떻게 힘을 발생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한 종목에서 좀 잡아드리는 네네네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힌트가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기조연설을 할 때 몇 가지의 예상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비핵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뭐 경협에서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성공단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일단 여러 가지의 방면들에서 보면 일단 오늘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에서 먼저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봉의 위치에서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대북주들 경협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라는 건 이제 상승 출발을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곡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승 출발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밀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북주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출발 시점에 놓여 있는 이제 상승 출발할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은 거래량을 동반을 한다라는 거는 주가를 다시 한번 추가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에도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부 종목에 뭐 밀림 현상도 있었고 조정 손바뀜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12월 달, 1월 달부터는 주가 반등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도 몇 개월 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이 대북 재개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문 대통령이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대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북주의 거래량 동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래량이 동반을 한다는 거는 주가 상승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분위기까지도 함께 주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좋은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강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 화성밸브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화성밸브는 이제 뭐 적풍 전문가님께서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하지 않았었던 종목에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서 조금 예외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밸브 그 배관 관련주예요. 근데 이 배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와의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이 가스관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가 항상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오늘의 사상 최대치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종목으로 일단은 조금은 더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 그리고 화성밸브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비핵화 관련 종목이었어요. 다시 네. 줄여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과 미국과의 기조에서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전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만났을 때는 분명히 빅딜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게 되면서 대신 뭔가 이제 미국은 상응하는 네. 대가를 내주는 이런 빅딜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그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2월, 3월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6개월 뒤 다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단기적인 비핵화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어떻게 큰 변화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뭐 하나 없애고 뭐 하나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북한도 더 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그 첫걸음에 들어가기도 쉬운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딜이 된다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뭐 개성공단도 아니고 철도도 아니고 가스관도 아니고 아마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관련주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추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화성밸브는 비핵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요. 우리 비핵화 관련 종목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종목에서는 첫 번째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르비텍의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르비텍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비핵화 관련된 종목들은 경협주 성격에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주가에서는 거래량이 일부 터지면서 주가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경협주에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서 연설에 의한 그리고 이 관계가 좀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이 비핵화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르비텍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오르비텍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고 수월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전기술까지로 두 종목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저풍님한서 오르비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와 있고요. 데아티아이도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도 오고 있고요. 오르비텍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르비텍 하고 오고 있는데요. 우리 저풍 전문가님, 비핵화 관련 종목 맞을까요? 이 안에 있을까요? 일단 정답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데요? 있다, 없다? 있을 일단은,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딱 정해주셨습니다. 건설 중장비 관련 종목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1년 넘게 우리 히든스탁을 하면서 건설 중장비 종목이 나왔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떤 숨겨져 있는 종목 같은데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방송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빨리 수익을 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무겁고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을 잘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종목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나 기관계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업종 중에 이쪽 건설, 중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 상황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시고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너무나 좀 새빨갛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잠깐의 드라마틱한 그 수익률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정말 주식 같은 주식을 하실 분들은 오늘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상황들이 개선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 개선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2의 데모를 꿈꾸는 매출 기대주다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데모요? 일단 데모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데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근데 데모는 우리 국내 이제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진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쪽 좀 인도라든지 이쪽에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되는 나라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삼성 이주영 부회장도 저기 사우디를 가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업들 그리고 이런 중장비 업종들의 수혜들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 중동에서도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진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출도 차곡차곡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데모의 제2의 해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꿈꾸는, 그리고 매출 추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한번 추리를 해보시죠. 우리 적봉 전문가님. 네. 건설, 중장비, 그리고 데모를 꿈꾸는 매출 기대주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사우디, 스마트 시티까지 계속해서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방대한 부분이 네. 있죠. 이게 사실 이 건설주를 만약에 그 아까 전에 그동안 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사셨으면은 기본 반토막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2분기를 찍고 나서 이제 3분기가 끝났잖아요. 얼마 전부터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히든스탁을 통해서 언젠가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시황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오늘 하락장이 있었음에도 오늘 많은 종목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좋고 해서 저도 건설주들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많이 상승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고요.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8월 초반에 7,500원에서 오늘 12,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SOC, 정부 SOC 사업에 많이 하청을 받아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곧 있을 북미 실무 협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북한 관련 내용들,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은 SOC 쪽도 당연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좀 이 종목이 크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종목 중에 중소형주를 하나 보자고 하면은 흥국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 정치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이 회사의 기본 사업은 건설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랑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하한가를 맞으면서 급락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좀 우량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흥국, 이렇게 두 가지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차트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급등했었던 차트들은 막 쭉쭉 뻗어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숨이 너무 가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들 급등할 때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삼각수렴이라든지 외국인 매수를 제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고, 보통 제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올 때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들이 일단은 좀 뒷받쳐져 있는 종목들 순으로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베이스가 좀 탄탄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드리는 편인데, 일단은 제가 데모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삼각수렴의 위치가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모의 위치 화면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각수렴 위치에서 지금 현재 주가 반등 전고가 돌파 중입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도 지금 현재 시세에서 이제 상승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에서 수급이 조금 더 받는 종목군 중에 좀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일단 삼각수렴 위치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 그리고 나서 이 수급들이 가장 좀 꾸준하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아까 말씀하셨던 두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흥국이요. 삼각수렴 중인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삼각 수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도 이제 월봉 차트를 딱 봤을 때 말씀하신 삼각 수렴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차트 그리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또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현재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가다가 끝에 중요한 거는 돌파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일단 합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세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죠. 이런 부분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흥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말씀하신 삼각수렴에는 좀 탈락인 것 같아요. 흐름들이 좀 비슷한 흐름은 아니고 약간 좀 처져 있는 흐름이라서 대신 이 종목도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일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더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중에서 골라본다면 도화 엔지니어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도화 엔지니어링 바로 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진성 TC,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김포 돼지열병 조금 전 확진 판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적풍님 하면서 비핵화 관련주 몇 글자예요? 라면서 보내주셨고,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아싸 1등 하면서 기빈님, 탱앤컨님 투샷 잡아주세요 하면서 태모 하트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희 투샷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전문가님. 미안해요. 정답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네.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대표적인 종목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쉽게 접근을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오늘 한 분도 안 계셔서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고 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품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오르비텍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르비텍 잘 오르겠죠? 네, 일단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오르비텍이라는 회사가 그 비핵화 얘기가 네. 나왔을 때 사실 실제 수혜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에요. 아까 양기비 전문가님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전문가님이 사실 아까 종목을 2개 말씀하셨는데 한정기술하고 오르비텍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종목은 한정기술이 한 50배 정도 좋습니다. 근데 실제 주가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르비텍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다가올 북미 실무 협상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랑은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종목이 되겠고,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음봉에서 편입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일단 여기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던 6,000원대 위, 요쯤에서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 전에 팔고 나오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5,9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아드리니까 그 안에서 잘 거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한데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비밀이에요?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에서 주식은 항상 준비라는 거는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기사를 잠깐 찾아보니까 뭐 돼지열병이 또 확진됐다. 네. 뭐 문자 보니까 또 확진됐다. 양기비님 이렇게 문자도 너무 상세하게 잘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돼지열병이고요. 그건 이제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은 뭐 괜찮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 매매에서는 좀 맞지 않은 방식이라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건설 중장비업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이전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2의 데모를 꿈꾸면서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접근성도 이제 무겁지 않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삼각 수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실 때도 굉장히 이제부터 상승 출발하고 있는 수렴 중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제가 또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시고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서 내일장도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네. 있냐면 조금 전에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이 맞아요. 끝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얻는 부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 정치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특징주를 봤던 두올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상한가로 들어갔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뭐 그 이외에 오늘 야당 정치는 아니지만 뭐 유시민작과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보혜양조 같은 종목도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관련된 종목을 지금 단기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업종에 관련 테마가 뭐 10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앞에 선두에 있는 한두 종목만 급등하지 나머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잘 가는 종목들, 부담스럽다도 하더라도 지금은 붙는 게 시세가 좋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뭐 가장 안전한 게 좋은 거죠.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투자 방식에 대한 거는 각자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강하게 갈 종목들과 일단 좀 천천히 매집해서 갈 종목들은 아예 부류가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일장에 이 코스닥 분위기 전환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는 계속 여전히 나올 거고, 뭐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뭐 급등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종목들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 이번 주는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좀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진 않겠지만 또 10월 달이 또 지나가고 났을 때 또 회담이 또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주가도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은 뭐 그런 뭐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는 거 정말 손이 빠르신 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의 영역, 그렇지 않으면 좀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들도 천천히 매집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전략 말씀해 주셨을 때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딱 시시각각 그렇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은 급한데 손하고 또 맞아요. 몸하고 다르게 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손이 좀 느려서 저도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대응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서 가장 안정적인 위치거든요. 그래서 고가 위치에서 매수를 하긴 정말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천천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무료 방송 준비하니까요. 무료 방송에서 또 히든 종목 공개하니까 그 종목 천천히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지수가 일단은 저항 국면에 지금 현재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간 다음에 미리 종목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선취멸할 수 있는 방식들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늦지 않게 무료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